오늘 밤부터 내 대신 나으리의 밤시중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마님이 그 말을 꺼낸 순간 옥순이는 찻잔을 든 손마저 굳어버렸다. 40년을 함께 산 지아비를 다른 여인에게 맡기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마님이 그런 말을 입에 올리기까지 안채의 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나으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님을 찾으셨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한 번, 등잔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또 한 번.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나으리의 기력은 마님을 하루하루 말려가고 있었다. 마님은 차갑게 떨리는 손으로 옥순이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마님은 알지 못하셨다. 그것이 살 길인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인지. 그 사연은 강첨사 어른 댕솥을 대문 안쪽 안채와 행랑채 사이에 난 작은 침방에서 시작됐다. 방에 옥순이라는 친모가 처음 보따리를 푼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 그때 옥순이는 50셋 남편을 가슴에 묻은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아이 하나 없이 홀로 남은 몸으로 여러 집을 전전하던 끝에 마침내 이 집에 자리를 얻은 것이었다. 남편은 어느 봄날 아침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다 말고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뒤 옥순이의 삶은 남의 집 부엌과 빨래터, 바느질감 사이를 조용히 오가는 나날이 되었다. 남편이 간 뒤로 옥순이는 그이의 낡은 두포 한 벌을 간직하고 있었다. 깊고 또 기워서 이미 헝겊이나 다름없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해마다 기일이 되면 옥순이는 행랑채 침방에 작은 상을 차렸다. 쌀밥 한 그릇과 맑은 국 한 사발, 이름을 쓴 종이 한 장을 접어 그 앞에 놓고 향 한 줌을 피웠다. 제대로 된 위패도 없이 곡도 없이 그저 한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밤이 되면 그 낡은 도포를 가슴에 끌어안고 누웠다. 가을이면 더 추웠고 겨울이면 더 길었다. 년이 그렇게 흘렀다. 아무도 옥순이의 그 밤을 알지 못했다. 강첨사 어른탱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옥순이는 지금도 기억했다. 당시 63이던 나으리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한 분이었다. 넓은 어깨에 곧은 허리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40년 넘게 무관직을 지낸 분답게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 처음 보는 옥순이에게도 편하게 대해주셨다. 우리 집은 단순히 빚을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니오. 가족처럼 편히 지내주었으면 하오. 그것이 첫 말씀이었다. 그 말씀대로 지난 5년은 정말 가족 같았다. 옥순이의 생일을 챙겨주시고 명절마다 넉넉하게 노자를 얹어주셨으며 나으리께서 의원에 가시는 날이면 마님과 함께 기다렸다가 모시고 돌아오기도 했다.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마님, 이씨 또한 정말 좋은 분이셨다. 젊은 시절 가야금을 배워 솜씨가 남달랐다는 분답게 언제나 우아하고 품이 있었으며 오신 무렵 더 이상 가야금을 잡지 않으시게 된 뒤에도 고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짓에서 예인의 향기가 느껴졌다. 옥순이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때로는 친언니처럼 살갑게 굴어주셔서 마음이 편했다. 5년 전 옥순이가 처음 행랑채에 짐을 풀던 날 마님께서는 작은 동경 하나를 건네셨다. 거울을 보며 단정히 하고 일하거라. 짧은 말씀이었지만 온기가 있었다. 옥순이는 그 동경을 침방 선반 위에 올려두고 매일 아침 들여다보며 멀리를 매만졌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옥순이는 안채 부엌에 불을 지폈다. 나으리는 된장국을 즐기셨고
마님은 가벼운 죽을 드셨다. 아침상을 물리면 설거지와 청소, 빨래를 하고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저녁상을 차렸다. 5년간 반복된 일상이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느껴지는 법이었다. 마님께서 부쩍 피곤해 보이셨다.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실 때 허리를 짚으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빨래를 정리하다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나으리와 마님의 침방이 언제부턴가 따로였다. 전에는 분명 한 방에서 주무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혼자 생각했지만 감히 엿먹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5월 저녁이었다. 저녁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마님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라 보여서 옥순이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마님을 바라봤다. 옥순이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옥순이는 앞치마를 벗고 마님을 따라 안방 앞 틈마루로 나갔다. 나란히 앉았는데 등잔 심짓하는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다. 마님께서는 한동안 찻잔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이 얘기는 절대 나으리께 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손이 여전히 떨리고 계셨다.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 사실 내가 혼인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처음에는 시댁 문제나 자녀 문제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마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했다. 옥순이의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으리가 나쁜 분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하셔서 문제인 거지. 정정하시다는 말에 옥순이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건강하신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옥순이를 보시더니 마님께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여셨다. 68이 되셨는데도 나으리는 잠자리를 여전히 원하셔. 일회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야. 하루를 거르는 날이 드물어. 옥순이는 귀를 의심했다. 나는 정말 못 버티겠어. 예전에는 어떻게든 맞춰드렸는데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 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원에 다니고 있어. 허리와 아랫배가 무너지는 듯 아프다고 했더니 의원 어른이 당분간은 절대 안 된다 하셨는데 나으리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옥순이는 할 말을 잃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그저 마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누가 이런 고민을 이해해 주겠어. 마님께서 옥순이의 손을 꽉 잡으셨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옥순이한테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옥순이는 마님을 위로해드렸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옥순이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일에 한 번, 68인데 매일 믿기 어려웠다. 옥순이의 남편은 쉰이 넘으면서부터 잠자리가 뜸해졌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68에 매일이라니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다. 마님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어. 마님의 목소리가 잠시 먼 곳으로 갔다. 젊은 시절에는 나도 나으리를 기다렸어. 나으리가 먼 고을에서 돌아오시는 날이면 손수밥상을 차리고 마당에 나가 기다리기도 했지. 그때는 나으리도 나를 보셨어. 마님께서 잠깐 말씀을 멈추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으리는 원하시는 것만 원하시고 나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 40년이 그렇게 갔어. 마님께서 찻잔 바닥을 내려다 보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옥순이에게 하는 것도 내가 그만큼 지쳤다는 거야. 그날 밤 행랑채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침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님의 고백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일에 한 번? 매일? 68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실 수 있는 건가? 옥순이도 모르게 나으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는 행랑채 선반 위 동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 마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며칠 후 마님께서 옥순이를 다시 부르셨다. 그리고 옥순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말씀을 하셨다. 옥순이야, 마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은 눈빛이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마님, 말씀하세요. 마님께서 잠시 망설이시다가 옥순이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옥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대신 맡아줄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네? 무엇을요? 나으리 말이야. 나 대신 나으리를 좀 맡아줄 수 있겠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귀를 의심했다. 마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지? 옥순이는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진짜 못 버티겠어.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일에 한 번이 아니야.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원하셔. 이러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정말로 힘드신 것이었다. 마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40년을 함께하신 나으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쳐 계시다니. 마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찻잔을 바라보셨다. 찬물이 식어 있었다. 아무도 그 찻잔을 채워주지 않았다. 옥순이야, 너는 혼자잖아. 년 동안 혼자였잖아. 마님께서 옥순이의 손을 더 꽉 잡으셨다. 너도 외롭지 않아. 옥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외롭냐고요? 외로웠다. 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나으리를 어떻게 대신 모신다는 것인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알아.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알아. 마님께서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정말 방법이 없어. 갈라서 자니 40년을 함께 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부부의 연을 끊자니 그 세월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버티자니 몸이 망가지고 있어. 의원 어른이 당분간 절대 안 된다 하셨는데 나으리께 어떻게 말해. 마님께서 울기 시작하셨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우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옥순이밖에 없어.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옥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부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님의 부탁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대신 맡아줄 수 있겠느냐. 이 나이에 62의 이런 제안을 받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다. 선반 위 동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님이 처음 주셨던 그것이었다. 옥순이는 동경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어 남편의 낡은 도포를 꺼냈다. 한동안 그것을 무릎 위에 놓고 바라봤다. 이걸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 옥순이는 알고 있었다. 년 동안 알고 있었다. 손이 천천히 도포 위를 쓸었다. 그리고 다시 접어서 넣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밤이 깊도록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하러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다. 마님의 부탁이 멀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안채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너라, 옥순이야. 마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셨다. 평소처럼 미소 짓고 계셨지만 옥순이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인사를 드린 다음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상을 준비하는데 손이 떨렸다.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달걀전을 부치다가 하마터면 태울 뻔했다. 옥순이야, 괜찮은 것이냐?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나으리께서 사랑채 마루에 앉아 서책을 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옥순이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나으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분이구나. 마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옥순이도 모르게 나으리의 어깨와 체격을 훑어보게 됐다. 아,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한숨도 못 잤으니까.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마님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옥순이 옆에 서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내가 한 얘기 생각해봤어.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달싹거렸다. 마님, 그건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 당연하지.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놀랄 수밖에 없지. 마님께서 한숨을 쉬셨다. 하지만 옥순이야, 나 진짜 힘들어. 어젯밤에도 2번이나 그러셨어. 2번이라는 말에 옥순이는 눈이 커졌다. 하룻밤에 2번이요. 마님께서 옥순이의 표정을 보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다. 일회에 1번이 아니야. 열흘에 10번이 넘어. 어떤 날은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밤에 또 1번. 하루를 거르는 날이 드물어. 마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미안해. 옥순이야,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지. 천천히 생각해봐. 마님께서 부엌을 나가시고 나서 옥순이는 한동안 부뚜막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옥순이는 이웃에 사는 복녀를 찾아갔다. 복녀는 옥순이와 동갑인 벗으로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가끔 만나 마음을 터놓곤 했다. 복녀야,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길가에서 할 말이 아니니 네 방으로 가자. 복녀의 방에서 마주 앉아 옥순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대충 상황을 설명했다. 복녀야, 내가 일하는 집마님이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 나으리 일을 좀 도와달라는 건데. 복녀가 고개를 겨우꺼렸다. 옥순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마님이 나으리를 내가 대신 모시라 하셔. 뭐? 복녀가 찻잔을 놓칠 뻔했다. 대신 모시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부부의 정 있잖아. 그걸 내가 대신 해달라는 거야. 복녀가 입을 딱 벌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세상에, 마님이 본인이 직접 그런 부탁을 했다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대. 열흘에 10번이 넘는데. 뭐, 복녀가 소리를 지르려다 목소리를 낮췄다. 68이라며. 68이 열흘에 10번이라니. 말도 안 돼.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마님이 의원까지 다니고 계셔. 허리와 아랫배가 너무 아프대. 복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옥순아, 우리 동네에 방앗간 옆에 살던 가뿐히 기억하지? 양반 집에서 일하다가 그 집 나으리랑 엮였다가 결국 쫓겨났잖아. 마님한테 들켰다고. 기억해. 근데 그건 몰래 한 거잖아. 옥순이가 말했다. 이건 마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 공녀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마님이 부탁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허락한 건 아니잖아. 옥순아, 돌아오는 길에 복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마음까지 허락한 건 아니잖아. 그게 맞는 말이었다. 몸과 마음이 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옥순이의 마음이었다. 이틀 동안 옥순이는 계속 고민했다. 일하면서도 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행랑채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마님께서는 옥순이를 재촉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간절한 표정을 지으셨다. 제발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으리를 볼 때마다 옥순이도 모르게 다시 보게 됐다.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다. 넓은 어깨, 굳은 등, 힘있는 걸음걸이, 서책을 잡은 손도 굵고 단단해 보였다. 저분이 하루에 2번씩 원하신다고. 상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사흘째 아침 마님께서 또 옥순이를 부르셨다. 옥순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마님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의 그늘이 짙어졌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옥순이야, 어젯밤에도 2번이나 그러셨어. 마님께서 힘없이 말씀하셨다. 난 정말 못 버티겠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의원에 가야 해. 마님, 옥순이야, 나 진짜 부탁이야. 마님께서 옥순이의 손을 잡으셨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너밖에 없어. 옥순이는 마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로 지쳐있는 게 보였다. 40년을 함께한 나으리인데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다니.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 순간 옥순이도 모르게 지난밤 일이 떠올랐다. 남편의 도포를 꺼냈다가 다시 접어넣었던 그 밤이. 나도 9년 동안 혼자였잖아. 나도 외로웠잖아. 만약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나는 마님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는 것인가? 옥순이는 그 물음에 끝내 대답하지 못한 채 겨우 입을 열었다. 마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마님께서 눈을 크게 뜨셨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네, 마님께서 그렇게 힘드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마님께서 갑자기 옥순이를 끌어안으셨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우셨다. 고마워. 옥순이야, 정말 고마워. 마님께서 울면서 말씀하셨다. 네가 은인이야. 정말 옥순이도 눈물이 났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님께서 이렇게 고마워하시니 마음이 복잡했다. 근데 마님, 나으리는요? 나으리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 근데 나으리도 요즘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내가 잘 얘기할게. 마님께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다. 며칠 후에 내가 절에 다녀올게. 그때 옥순이가 나으리를 좀 돌봐드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방금 무엇을 결정한 거지? 남의 나으리를 대신 모시기로 했다고. 62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행랑채에 들어와 동경 앞에 섰다. 62에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멀리칼 사이사이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눈빛만은 묘하게 달라 보였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옥순이는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동경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며칠 후 그날 아침이 밝았다.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늘이구나. 침상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긴장되기 시작했다. 옷고리 앞에 서니 손이 떨렸다. 뭘 입어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빛깔의 저고리를 골랐다. 연한 살구빛 저고리였는데 입어본 지 한참 된 것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스스로가 우스웠다. 62의 나이에 저고리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니. 안치에 도착하니 발걸음이 느려졌다. 산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어서 오너라, 옥순이야. 마님께서 직접 나오셨다.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짓고 계셨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오누리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오늘 저고리 빛이 참 곱구나. 옥순이한테 잘 어울려. 아,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님께서 알아보신 것이다. 평소와 다르게 입은 것을 아침상을 준비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다. 된장국을 끓이면서 간을 보는데 짜게 했는지 싱겁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 달걀전을 굳히다가 2번이나 뒤집기를 실패했다. 옥순이야, 괜찮은 것이냐? 나으리께서 사랑채 마루에서 물으셨다. 서책을 보시다가 옥순이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따뜻했다. 옥순이는 그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정말로 한숨도 못 잤으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침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님께서 외출 준비를 시작하셨다.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단장을 하시고 좋은 옷을 입으셨다. 오늘 절에 다녀올게요.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저녁까지 안 올 수도 있으니 옥순이한테 잘 부탁해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시오. 나으리께서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셨다. 마님께서 대문 앞으로 나오시다가 옥순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다. 부탁한다는 의미였다. 문이 닫혔다. 순간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옥순이는 부뚜막 앞에 서서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다. 이제 둘이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대청 청소를 시작했다. 나으리께서는 여전히 사랑채 마루에 앉아 서책을 보고 계셨다. 청소를 하면서 슬쩍슬쩍 나으리를 훔쳐봤다. 넓은 어깨, 곧은 등, 서책을 잡은 손이 굵고 단단해 보였다. 68인데 저렇게 청정하시다니. 마님께서 왜 힘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왜 옥순이에게 부탁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다.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다. 점심 준비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그 2시간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옥순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점심삼을 차렸다. 나으리가 좋아하시는 묵은지국을 끓이고 돼지고기, 수육을 올리고 시금치나물과 달걀전까지 차렸다. 반찬수가 평소의 2배는 되었다. 나으리, 점심상 차렸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오신 나으리께서 상을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마님도 안 계시고 나 혼자인데 마님 안 계시니 제가 더 신경 써야죠. 옥순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옥순이도 같이 앉아서 먹어요. 혼자 다 못 먹소. 평소에는 따로 먹었는데 오늘은 거절할 수 없었다. 나으리 맞은편에 앉아서 수저를 들었다. 손이 떨려서 반찬을 집기가 어려웠다.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옥순이 솜씨가 대단해. 감사합니다. 나으리. 식사 중에 나으리께서 어깨를 주무르시는 게 보였다. 며칠 전부터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았다. 어깨가 많이 불편하세요. 응, 요즘 향사례에서 화를 좀 무리하게 쏴있더니 여기가 뻐근하오. 의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빠서. 침이라도 맞으면 풀릴 것 같소. 옥순이는 밥을 먹으면서 잠시 고민했다. 이게 기회일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제가 어깨라도 풀어드릴까요? 말이 나간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나으리께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옥순이를 쳐다보셨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깨를. 옥순이가 네, 제가 남편 어깨를 많이 주물러줬거든요. 좀 자신 있어요. 9년 전에 떠난 남편 얘기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나으리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부탁하리다. 요즘 정말 불편해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내가 방금 뭘 제안한 거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고 돌이킬 수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대청으로 갔다. 나으리께서 앉아 계셨다. 옥순이는 천천히 다가가서 나으리 뒤에 섰다. 그럼 시작할게요. 나으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손끝이 순간 저릿해졌다. 도포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정말 68이 맞는가. 이렇게 탄탄할 수가. 옥순이는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아, 시원하구나. 나으리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옥순이, 손이 정말 따뜻하오. 목소리가 옥순이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이 주물렀다. 나으리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말 시원하오. 어디서 배웠어? 남편한테 자주 해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으리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리셨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옥순이, 내 나으리, 혹시 마님께 뭐 들었어? 심장이 철렁했다. 나으리께서 아시는 것인가? 옥순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멈췄다. 마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냥 나으리께서 한숨을 쉬셨다. 요즘 마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옥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으리께서 다시 앞을 보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너무 원하는 게 많아서 그래. 나이가 들어도 잠자리는 안 변하더구나. 오히려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소. 솔직한 고백이었다. 마님께서 옥순이에게 뭔가 부탁하셨지요.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으리께서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것이었다. 미안하오, 옥순이.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말이 나간 순간 옥순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나으리께서 천천히 일어나서 옥순이를 마주보셨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 나으리의 눈이 옥순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옥순이도 원했다고요. 네,
목소리가 기어들었다. 저도 9년 동안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나으리께서 천천히 손을 뻗어 옥순이의 얼굴에 손을 올리셨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옥순이, 나으리.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것이었다. 9년 만에 느끼는 사내의 온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으리의 손이 옥순이의 허리를 감싸고 옥순이는 나으리의 목에 팔을 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으리께서 천천히 떨어지며 옥순이의 눈을 바라보셨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잡고 침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긴 오후가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그날 옥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9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으리께서 다시 옥순이에게 다가오셨다. 옥순이는 놀란 눈으로 나으리를 바라봤다. 아까 잊지 않았냐? 미안하오. 옥순이가 좋아서. 두 번째였다. 첫날인데 벌써 두 번이었다. 방문이 다시 조용히 닫혔다. 등잔이 흔들렸다. 그제야 마님께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온몸으로 실감이 났다. 68인데 이렇게 원하시다니 정말 보통이 아니셨다. 저녁 무렵 마님께서 돌아오셨다. 옥순이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으리께서는 사랑채에 계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녀왔어요. 마님께서 대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옥순이를 바라봤다. 눈빛으로 물으셨다. 어땠어? 옥순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옥순이야, 고마워요. 저녁 준비하느라 수고했네요. 아니에요, 마님. 그날 밤 행랑채로 돌아와서 동경 앞에 섰다. 옥순이의 얼굴이 달라 보였다. 뭔가 생기가 됐다고 할까. 9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난 느낌이었다. 동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문득 선반 위 낡은 도포에 눈이 갔다. 어젯밤 꺼냈다가 다시 접어넣었던 그것이었다. 미안해. 옥순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옥순이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어느새 정해진 듯한 흐름이 생겼다. 마님께서 절에 다녀오시는 날, 친정에 다녀오시는 날, 진정된 제사 준비로 나가시는 날, 마님이 나가시는 날이면 을에 그런 시간이 생겼다. 옥순이도 나으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께서 옥순이를 부르셨다. 옥순이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마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요즘 내가 진짜 편해졌어. 허리도 안 아프고 의원 어른도 많이 좋아졌다 하셨어. 다행이에요, 마님. 옥순이 덕분이야. 마님께서 옥순이의 손을 잡으셨다. 진짜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말인데, 옥순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네, 상주 친모로요. 마님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매번 나다니기 힘들잖아. 그냥 우리 집 행랑채에서 살아. 빈방 있으니까. 옥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마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옥순이는 마님께 대답했다. 행랑치에 들겠습니다, 마님.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 고마워, 옥순이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옥순이는 강 군수 어른 댁에 상주 친모로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행랑채에 짐을 푼 첫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 5경이었다.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더니 나으리께서 서 계셨다. 나으리, 새벽에요. 잠이 안 와서 나으리께서 방으로 들어오셨다. 방문이 닫히고 등잔불이 흔들렸다. 행랑채에 든 뒤로는 하루를 거르는 날이 드물었다. 밤에 한 번, 새벽에 또 한 번. 어떤 날은 아침 해가 채 뜨기 전이었다. 나으리께서 왜 그렇게 원하시는지 옥순이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았다. 마님이 40년 세월 속에서 이것을 견뎌 오셨다는 것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님께서 왜 옥순이에게 행랑채에 들라고 하셨는지도. 그런데 옥순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눈이 하나 있었다. 막세 할멈이었다. 강군수 어른 댁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늙은 노비였는데 귀가 밝고 눈이 날카로웠다. 옥순이가 상주하게 된 뒤로 할멈은 이것저것을 유심히 살폈다. 빨래 광주리의 위치가 달라졌는지, 나으리의 신발이 행랑채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밤에 하행랑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는지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님 곁을 조용히 맴돌 뿐이었다. 옥순이는 어느 날 아침 우물에서 물을 개다가 할멈과 눈이 마주쳤다. 할멈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 눈빛에서 느꼈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그날 이후 옥순이는 더 조심했다. 발소리를 줄이고 나으리의 방향을 살피고. 하지만 오래된 집에는 오래된 귀가 있는 법이었다. 어느 이른 새벽이었다. 나으리께서 방에서 나오시는 찰나 복도 끝에 할멈이 서 있었다. 물 한 사발을 들고 있었다. 세 사람이 찰나에 멈췄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으리께서 먼저 고개를 들고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셨다. 할멈은 물 사발을 들고 안채 쪽으로 돌아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옥순이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온몸에 땀이 났다. 할멈은 그날 이후 마님께 무언가를 귀띠한 것 같았다. 오래된 집은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할멈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옥순이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 뒤로 마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행랑채에 든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 불을 지피고 낮에는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상을 차렸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다. 다만 한 가지 새벽이 달랐다. 새벽마다 문이 두드려졌다. 옥순이는 잠이 깊이 들지 못했다. 늘 귀가 반쯤 열려 있었다. 나으리께서 오시는 날이면 잠을 잊지 못했고 안 오시는 날이면 그것대로 이상하게 눈이 떠졌다. 아침이 되면 손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부엌에 불을 지피면서 멍하니 불꽃을 바라볼 때가 많아졌다. 그런 옥순이를 마님께서 한 번씩 바라보셨다. 고맙다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옥순이를 더 무겁게 했다. 마님은 정말 편해 보이셨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허리를 짚는 일이 줄었다. 의원에 다니는 횟수도 줄었다. 가끔 저녁상을 마치고 나서 마님과 옥순이가 툰마루에 나란히 앉는 날이 있었다. 마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 진짜 살 껐다. 옥순이야, 다행이에요, 마님. 마님이 작은 소리로 웃으셨다. 그 웃음소리가 튄마루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다. 옥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잡한 생각을 눌렀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었다. 나으리께서 상을 받을 때 가끔 옥순이의 그릇에 먼저 반찬을 놓으셨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한 번은 옥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는데 사랑채에서 나오시던 나으리께서 혼자 중얼거리셨다. 오늘 살구빛 저고리 입었구나. 잘 어울리오. 사랑채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옥순이는 가만히 있었다. 나으리가 자신의 저고리 색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어느 날 저녁 상을 받을 때였다. 나으리께서 옥순이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요즘 옥순이가 피곤해 보이는데 밥은 잘 먹고 있어. 옥순이는 눈을 내리깔았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옆에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 아무 표정도 없으셨다. 저 수저를 들어 국물을 드실 뿐이었다. 옥순이는 그날 저녁 내내 마님의 수저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님께서 약을 드시고 있다는 것을 옥순이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약다리는 냄새가 부엌까지 번져왔는데 마님께서 직접 약을 드셨다. 아무도 다려다 드리지 않았다. 옥순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 약 냄새와 나으리가 옥순이에게 건네던 반찬이 같은 저녁상 위에 있었다. 마님은 그 상에서 약을 다려 혼자 드셨고 나으리는 옥순이의 그릇에 무언가를 올려주셨다. 마님이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옥순이는 알 수 없었다. 세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아침에는 셋이 함께 상을 받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밤에는 나으리께서 옥순이의 침방으로 오시고 그런데 어느 날 마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아침상을 받는데 마님께서 말이 없으셨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그날따라 조용하셨다. 나으리께서는 눈치를 못 채셨지만 옥순이는 알았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상을 물리고 나으리께서 사랑채로 들어가시고 옥순이와 마님만 마루에 남았다. 마님께서 찻잔을 들고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마님, 괜찮으세요? 마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옥순이를 바라보셨다. 요즘 나으리가 나한테는 거의 손을 내밀지 않으셔. 전에는 그래도 가끔씩 내 방 앞에 서시곤 했거든. 일에 한두 번은 마님께서 쓴웃음을 지으셨다. 근데 옥순이 온 후로는 거의 안 그러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되는 것 같아. 마님, 내가 먼저 부탁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나도 편해졌고. 마님께서 한숨을 쉬셨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좀 서운해. 서운하시다고. 마님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셨구나. 나으리가 옥순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거 봤어. 정말 다정하게. 나한테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는데 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가슴이 아팠다. 마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마님, 제가 그만둘까요? 아니야. 마님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시작한 건데 네가 왜 그만둬? 그냥 좀 복잡해서 얘기한 거야. 신경 쓰지 마. 마님께서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옥순이는 마루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날밤 나으리께서 옥순이의 침방에 오셨을 때 옥순이는 망설였다. 나으리, 왜요? 오늘은 마님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으리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옥순이를 바라보셨다. 왜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마님께서 요즘 좀 외로워 보이셔서요. 나으리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셨다. 알고 있어. 마님께 소홀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나으리께서 옥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마님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 40년 동안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옥순이한테는 다른 감정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웠는데 지금은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아. 하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하오. 저도요. 옥순이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말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저도 나으리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마님 부탁이니까 했는데 지금은 나으리께서 옥순이를 끌어안으셨다. 따뜻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운하다고 하셨던 그 표정. 사내가 다른 여인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상처받으셨을 마님. 내가 선을 넘은 것인가.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 무렵 어느 깊은 밤이었다. 마님께서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안채의 등잔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마님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나으리의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다. 피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다. 40년을 함께 산 지아비에게 그날 밤만은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채 문 앞에 선마님께서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쪽에서 나으리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옥순이야. 아주 작고 흐린 소리였다. 잠결에 흘러나온 이름인지 깨어서 부른 이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만님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마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밤 이후 마님은 더는 허리를 자주 짚지 않으셨다. 대신 가슴께를 누르는 날이 많아졌다. 겉으로는 똑같았다. 아침에 셋이 함께 상을 받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식사를 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마님께서 옥순이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전에는 고맙다고 덕분에 편해졌다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데 요즘은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미소는 지으시지만 눈웃음이 없었다. 나으리께서는 오히려 옥순이에게 더 다정해지셨다. 마님께서 안 계실 때는 옥순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거나 손을 잡으시기도 했다. 문제는 그런 장면을 마님께서 가끔 보신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옥순이는 부엌에서 새참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으리께서 들어오셔서 옥순이 뒤에 서시더니 어깨를 살짝 쓰다듬으셨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옥순이. 괜찮아요, 나으리. 무리하지 마오. 건강이 먼저야. 나으리께서 옥순이의 어깨를 쓰다듬으시는 그 순간 부엌 문 앞에 마님께서 서 계셨다.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보고 계셨다. 옥순이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고 나으리께서도 손을 거두셨다. 마님, 물 마시러. 마님께서 물을 가져가셨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옥순이는 알았다. 상처받으셨다는 것을. 며칠 후 마님께서 옥순이를 부르셨다. 옥순이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마루에 마주 앉았다. 마님의 표정이 심각했다. 전에 없던 무게감이 느껴졌다. 요즘 내가 생각이 많아. 마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처음에 내게 부탁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으리가 원하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네, 마님. 근데 요즘 보면서 느낀 게 있어. 마님께서 옥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나으리가 너한테 진심인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님께서 눈치채셨구나. 전에는 그냥 고마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 대신 해주니까 감사한 거라고.
근데 요즘 보면 달라. 눈빛이 다르더라고. 나한테는 40년 동안 그런 눈빛 한번 보여주지 않으셨어. 원하시는 것만 원하셨지. 나를 본 적은 없으셨어.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옥순이한테는 달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마님, 저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마님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시작한 건데 누굴 탓해? 내가 먼저 부탁했잖아. 마님께서 한숨을 깊게 쉬셨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다. 근데 이상해.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님께서 웃으시려고 했지만 실패하셨다. 내가 뭔 짓을 한 것인가? 나으리를 다른 여인한테 넘긴 거잖아. 마님, 처음에는 그냥 대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못하는 거 대신해주는 거.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야. 마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아비의 마음까지 넘긴 것이로구나. 옥순이도 눈물이 났다. 마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40년을 함께하신 나으리인데 그 나으리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보는 기분이 어떨까. 아무리 본인이 시작한 일이라 해도 그것은 상처일 수밖에 없었다. 마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옥순이가 말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더 이상은 안 됐다. 아니야. 마님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마님께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옥순이는 마루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나으리께서 옥순이의 침방에 오셨을 때 옥순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옥순이, 문 밖에서 나으리께서 부르셨다. 옥순이는 침상에 누운 채로 대답했다. 오늘은 죄송해요, 나으리.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으리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으리는 사람 채로 돌아가지 않으셨다. 잠시 후 안채 쪽 발소리가 들렸다. 마님 방 문 앞에 서 계신 것이었다. 노크는 없었다. 그저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가셨다. 옥순이는 그 발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나 10년을 함께하고도 문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옥순이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끝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해. 마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을 알면서 계속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나으리가 좋아도 아무리 옥순이도 나으리에게 마음이 생겼어도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으리 품에서 다시 여자로 살아난 느낌도 진짜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마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욕심이었구나. 처음에는 그냥 대신이라고 생각했다. 감정 없이 몸만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감정 없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멈추지 못했다. 복녀가 말했다. 마음까지 허락한 건 아니잖아. 그게 맞는 말이었다. 마님은 몸을 허락하셨지만 마음까지 내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마음이 가버린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분위기가 무거웠다. 마님께서는 말이 없으셨고 나으리께서도 평소보다 조용하셨다. 세 사람이 한 상에 앉아 있지만 마치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옥순이야. 식사가 끝나고 마님께서 옥순이를 부르셨다. 오후에 잠깐 시간 되느냐? 네, 마님. 오후에 마님과 마루에 마주 앉았다. 나으리께서는 사랑채에 계셨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마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결정했어. 심장이 조여왔다.
이 관계를 끝내려 해.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내가 시작한 건데 내가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마님께서 옥순이를 바라보셨다. 옥순이야, 네 잘못 아니야. 내가 처음에 부탁한 거니까.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알겠어요, 마님. 나으리께는 내가 말할게. 옥순이가 힘들 필요 없어. 마님께서 일어나서 사랑채로 가셨다. 잠시 후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사랑채 문이 열리고 나으리께서 나오셨다. 옥순이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복잡했다. 슬픔과 미련이 섞인 눈이었다. 옥순이, 내 나으리, 마님께 들었어. 옥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오. 내가 옥순이에게 너무 의지했나 보. 나으리께서 한숨을 쉬셨다. 마님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면서 멈추지 못했어. 저도 죄송해요. 나으리, 아니요. 옥순이 잘못 아니요. 나으리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다 내 욕심이었어. 40년 동안 마님을 지치게 했고 옥순이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웠어. 나으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끄럽소. 날 저녁 옥순이는 짐을 싼다. 행랑채에 들어올 때 가져온 옷가지와 세간을 보자기에 담았다. 많지 않았다.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마님께서 침방 문을 두드리셨다. 옥순이야, 내일 나가도 돼. 오늘은 그냥 자고. 괜찮아요. 마님, 오늘 나가겠어요. 마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손에 들고 계시던 것을 내미셨다. 비단 보자기였다. 그 안에 노자가 들어있었다. 이거 받아. 우리 집에 5년 동안 수고했어. 마님, 이건 받아.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에 이상한 부탁을 했어. 아니에요, 마님. 옥순이는 마님을 바라봤다. 저도 감사했어요. 마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거든요. 마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옥순이도 눈물이 났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다. 그때 옥순이는 동경을 꺼냈다. 마님이 5년 전에 주셨던 그것이었다. 거울을 보며 단점이 하고 일하거라. 그 말씀과 함께 받았던 동경을 옥순이는 마님의 손에 올려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었다. 이상한 사이였지만 마님은 옥순이에게 소중한 분이셨다. 원망할 수 없었다. 고마웠어, 옥순이야. 정말 저야말로요. 마님, 대문 앞에서 신을 신는데 나으리께서 나오셨다. 옥순이, 네, 나으리, 행복했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으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옥순이는 꾸벅 인사를 했다. 저도요. 감사했어요, 나으리. 산문을 열고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보자기를 들고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다. 나으리 사랑채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안에 두 분이 계시겠지. 40년을 함께하신 두 분이. 잘하신 거예요, 마님. 속으로 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4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지키는 게 맞아요. 나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웃 동구박 나무 아래에서 발을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늦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 복녀를 찾아갔다. 복녀가 옥순이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다. 옥순이는 복녀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후련해졌다. 그래, 잘한 거야. 진짜로. 복녀가 옥순이의 등을 토닥여줬다. 사흘이 지났다. 마님께서는 아무 기별도 없으셨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마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옥순이야, 내 마님 잘 지내? 네, 마님은요? 나도. 잠깐 침묵이 흘렀다. 옥순이야, 할 말이 있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다시 일하러 올 수 있어.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네, 친모 일 말이야. 예전처럼 아침에 들어와 저녁에 돌아가면서 마님께서 설명하셨다. 옥순이 없으니까 집안일이 안 돌아가더라고. 5년 동안 같이 했는데 갑자기 새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가도 그 관계만 아니면 괜찮아. 마님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옥순이가 괜찮다면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 옥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나으리를 다시 뵙는 게 부담되긴 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5년 동안 익숙해진 곳이었으니까. 알겠어요, 마님. 다시 가겠습니다. 마오, 옥순이야. 다시 일하러 간 첫날, 안채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2달 전에는 매일 다니던 곳인데 지금은 처음 가는 것 같다. 나으리와는 필요한 말만 했다. 상 준비됐습니다. 빨래 정리해뒀습니다. 그런 필요한 말만.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거나 웃거나 하지 않았다. 나으리께서도 옥순이에게 거리를 두시는 게 느껴졌다. 마님과는 오히려 더 편해졌다. 그 일이 있기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마님께서 옥순이를 부르셨다. 옥순이야, 차 한잔 할래? 툇마루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다. 옥순이야, 고마워. 마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버텨줬어. 저야말로요. 마님,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요즘 나으리가 많이 달라지셨어. 마님께서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하루를 거르는 날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일회에 2~3번 정도로 줄으셨어. 다행이에요, 마님.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봐. 2 사람이 잠시 웃었다. 씁쓸하면서도 가벼운 웃음이었다. 우리 참 이상한 사이였지. 그러게요.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앞으로 잘 지내자. 옥순이야. 네, 마님. 반년이 지났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옥순이가 그 집에서 나왔을 때는 늦가을이었는데 이제는 초여름이었다. 툇마루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푸르게 물들었다. 날마다 아침에 들어와 저녁에 돌아오는 나날이 다시 일상이 됐다. 마치 그 2달 반이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장날에 나가다가 옥순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장터 어기누티나무 아래였다. 맞은편에서 2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강 군수 어른과 마님이었다. 나란히 걸으시는데 마님께서 나으리의 팔에 살짝 손을 얹고 계셨다. 옥순이는 5년 동안 그 2분이 그렇게 걷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2 사람은 옥순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옥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2분의 뒷모습이 장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마님의 손이 나으리의 팔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손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오래된 손 같았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옥순이는 눈을 감았다. 살구빛 저고리는 그 뒤로 다시 꺼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옷걸이 깊숙이 접어두었다. 언제 또 꺼내 입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언젠가 다시 가슴이 뛰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눈을 떴다. 발걸음을 옮겼다.
장터 쪽으로, 오늘의 일상 쪽으로.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다 하더라.